네, 2024년 7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할 땐가요? 부패지옥, 청렴, 천국 이런 거를 화장실까지 도청 모든 사무실 사장실에 써놓고 직원들이 용변 보면서까지 보게 만들었는데 부패지옥, 청렴, 천국 이거는 이재명만은 예외였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왜? 법카로 1,000만원어치 과일을 사서 재워놓고 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죠? 뭐 더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 TV조선부터 터져나온 것 같은데 법카 비리를 공개했던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7급 그분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은 조명현 씨죠. 그리고 배소현 씨란 이름도 공개했어요. 배소현 씨는 이재명 씨가 성남시에서 변호사 할 때 그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에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되니까 성남시청 공무원으로 따라갔다가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도청 공무원, 5급 공무원이면 고시봐야 되는 첫 번째 자리인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죠. 그 배소연 씨 지시로 그때 이재명 씨는 자기 집도 아니고 공간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공간에다가 제철 과일을 사갖고 한 번에 사면 한 30만 원씩 샀대요. 그 냉장고에다 꼬박꼬박 채워줬답니다. 법카로. 네. 이 조명현 씨는 2021년 8개월 동안 경기도 도청에서 7급 공무원 일하면서 격주에 한 번씩 30만 원어치 이상의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순회동에 있는 그 관상가요? 거기다가 보냈다. 법인카드로 그랬다.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도청 업무 추진비가 이재명을 위한 과일값으로 쓰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배소연 씨가 주고받아 텔레그램을 공개했는데 배 씨가 과일 가게에 가야 한다라고 문자로 보내면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 씨는 과일 가게에 가서 그 사라고 한 과일을 사갖고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배 씨가 사과, 참외, 딸기, 바나나라고 써주면은 가서 그걸 사서 찍어서 보내주면 뭐 이건 어떻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하고 보자기 몇 개씩 해서 세 보자기 그럼 세 보자기 그 사과는 따로 그러면 따로 사서 보내 이 짓을 했답니다. 저는 이런 문화를 조금 압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군대 가서 새칭 딱가리를 했어요. 딱가리가 뭔가 하면은 장군들 당번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장군들을 위한 서빙을 한 거죠. 비서처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당번병이니까. 이런 거 있었던 거 압니다. 뭐 커피 사오래 뭐 커피 사오고 그때 뭐 카드가 없을 때니까 그럼 제가 제일 쫄병이니까 운전한 차 타고 나가가지고 그때 나가면 좋다고 해서 뭐 과자도 좀 사고 커피도 사갖고 갖다 주면은 뭐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장군들의 그건 좀 알아요. 50 때. 제가 장군방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때 장군들 그 집에도 운전병이 집에서 운전하는 차 한 대씩 줬으니까 운전병도 있고 똑똑한 친구는 뭐 그 서울대학교나 연대고대 나온 친구들을 주로 집 당번병으로 해서 또 그 집 애들 가이드시키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안 부려먹었어요. 참 심하네요. 저도 이런 문화를 알지만 과일까지 아니 법카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도대체 뭐라 살림을 다 산 거 아니야. 근데 그리고 지금 검찰이 그 과일 사서 갖다 바쳤다니까 업체 측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청 카드로 산 게 1,000만 원어치 된다고 확인했던 것 같아요. 법률신문이 보도했다. 근데 이재명 씨가 경기도 지사할 때 부패지옥 천명 천국이라고 화장실에 다 붙여놨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다 했네. 부정부패가 이거예요? 과일 먹으면 달짝지근하니까 그건 부패가 아니라고 했던 모양이죠. 이재명 씨는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내 꿈은 냉장고에 과일을 쟁여놓고 마음대로 꺼내먹는 게 꿈이었다. 청소부로 아버지가 일했는데 아버지는 버리는 과일들을 주워 오셔갖고 그 반쯤 썩은 과일을 잘라내고 먹었겠죠.
그래서 나는 싱싱한 과일 먹는 게 꿈이었다. 아, 그걸 시장이나 지사하면서 버카로 사 만들어 먹었구나. 17년 JTBC에 나왔어도 우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서 그때 냉장고에 과일 넣어두고 시커 먹는 게 꿈이었다. 2018년 TVN에도 어쩌다 어른이 나와도 내 로망이 냉장고에 있는 과일 꺼내면 이거를 이렇네. 이재명 씨가요. 대통령 선거 자기네 민주당 경선할 때죠. 2021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서 나는 살기 위해서 부패지옥 청년 천국을 주문처럼 외웠다. 그리고 살았다. 살기 위해서 나는 청년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 다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게 되면 이재명의 이 참혹한 역사인식이 막 드러납니다. 제가 다 띄워드릴게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2080년 5월 봄날 교복 입은 학생 행렬을 거슬러 낡은 잿빛 작업복을 입은 채 성남 1공단 오리엔트 시계 공장으로 출근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그는 폭력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광주에서 광주 사태 터지죠. 그때 도하 언론은 광주 폭도라 그랬습니다. 그 소년은 공장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광주의 폭도를 욕했습니다. TV에서 본 카빈소총을 들고 투구 같은 것을 쓴 채 트럭을 타고 시내를 질주하는 장면은 폭동이 분명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 후 또 다른 5월, 그러니까 1982년 5월이니까 이 친구가 파리학번으로 중앙대 법대 특대장학생으로 들어갔지. 시험 잘 봐서 생활비 받는 학비는 공짜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특대장학생 고시 합격용 학생으로 갔으니까 출세와 영달을 꿈꾸며 캠퍼스의 나른함을 즐기던 그 시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철조망에 칭칭 감긴 고목에 피 흘리며 기어 올라가 고음을 지르다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옥상에서 밧줄로 매달려 살인마 전등을 처단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2년에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81년 연대 들어가 다닐 때 학교 안에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연대 앞에 도서관 앞에 아예 그들이 그냥 거기서 앉아서 지들도 놀고 대마원 바로 잡아갔기 때문에 덜어 있었지만은 이거 외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요거는 그 후에 좀 자유로워집니다. 밑에 이 백골단이라 그랬는데 있긴 있었어요. 학생들이 뿌리고 했는데 뭐 연대 도서관에서도 줄 타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있었습니다만 살인마 전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다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전 제가 학생이었고 직접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쫙 뿌리죠. 농담삼아 야 우리 백지 한번 뿌려보자가도 했었는데 유인물을 읽기도 어려웠다. 백골단이 먼저 다 잡아갖고 뭐 우리한테 오는 거나 있었나? 자기는 그걸 봤대. 그러면서 그 어렴풋한 내용은 내가 알고 있었던 광주와 너무 달랐다. 그리고 그들은 5.18 진실을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나는 그걸 들으면서 진실에 접근했다. 이랬으면 이 친구요 이재명 고시 공부 못해요. 저도 연대 도서관에 1층 들어가면 왼쪽에 고시 공부하는 애들 그냥 쫙 모여갖고 아성을 쌓아놓고 걔네들은 뭐 아무리 뭘 터져도 공부했어. 그래야 고시 붙지. 우리처럼 뭐 이리기우 저하면 붙나? 그리고 자기가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고시 붙었지 87년도에. 5.18 모욕을 찾아가서 억울한 희생자에게 침뱉은 과거를 사죄했다. 글쎄. 그리고 판검사의 임명을 거부한 채 고단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시작했다. 판검사 임명을 거부했다. 이거 진짜 이재명 이때 사법연수원 성적 한번 봐야 돼. 성적 좋은 사람들은 판사로 가고 두 번째 검사로 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성적이 안 좋아서 검사로 간 거예요. 그것도 성적이 안 좋아서 저 대구로 간 거예요. 제일 좋은 애들은 서울, 의정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그다음에 안 좋은 데가 광주, 제주 그렇게 가는 거. 뻔한 건데 이거 무슨 뭐 이런 말을 해. 인권 변호사 임명을 거부했다고? 임명해주지도 않아. 인권 변호사 했다고요? 이 양반 성남시 이때 와갖고 성남이 그때 노태우 정권이 88년도 선거에 의해서 89년부터 들어서서 90년인가 일산하고 분당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분당 쪽에, 분당이 성남이잖아요. 거기에 청계천 철거면들이 있는데 그걸 밀어내니까 조세희의 난소공이 나올 정도로 그 철거민하고의 투쟁이 셌거든요.
그 소송을 하면서 이 사람 돈 벌어요. 그게 무슨 인권 변호사야. 그러니까 막 그 철거민들하고 싸우는 양아치들 동원하는데 다 그거 받고, 뭐 그때 김부선하고 놀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인권 변호사.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몸조심 했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광주를 그때 봤다고 하면서, 광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이재명이 이루고 싶은 꿈,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콩을 씹으면 콩이 나야 합니다. 라고 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서울지검이 저를 표적 수사했다는 보도처럼 저는 평생 권력이 지속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감시 속에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어항 속의 금붕어로 여겼고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청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버카로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겁니다. 검증된 유능함, 청렴성, 신뢰성, 용기와 추진력으로 본생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명품백에 신경이 팔려 있는데 잘못됐죠. 근데 그렇게 공작을 해서 갖다 주는 놈 그거는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적질이잖아요. 직원시켜서 지 먹고 싶은 거 저거는 나쁜 짓을 한 자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져서 코너에 모은 거고 초밥 사 먹고 뭐 사 먹고 했는데 과일 사 먹고 이렇게 쟁여 먹고 해도 그리고 말로는 뭐 부패 지옥 청렴 천국 하면서 살기 위해 청렴했다는데 와 그 자리에 가니까 과일 사 먹고 야 이래놓고 무슨 광주를 저렇게 떠들고 운동권 했던 것처럼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부패 지옥 청렴 전국. 제가 살아보니까 청렴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좀 지옥이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옥 같은 사건 현장을 다니면서 흥분도 해보고 위협도 받아보면서 상당히 자유롭고 팔팔한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역설이 천국에 가면은 너무 룰을 지켜서 재미가 없고 부패한 지옥에 가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 씨, 그럼 부패한 지옥에서 거기 가야 돈이 돌아다니고 뭐가 사건 사고가 있어요. 돈벌이가 되지. 이재명 부정부패 거짓말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합니다.